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쌍용 토레스가 정식으로 출시를 한 뒤에 이렇게 꾸준히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월 3,000대 이상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레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쌍용 힘내라, 이렇게 쌍용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준다?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이게 뭐 동네 치킨 가게 사장님이 심성이 좋고 착하다고 해서 돈줄 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게는 2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차를 사는 건데, 힘내라,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돈줄을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이쁘고 가성비 좋아서 사는 거예요. 쌍용차는 이제는 과거의 체어맨처럼 럭셔리, 고급감, 이런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구매하는 건 체어맨이 단종되자마자 끝이 나버렸어요. 이미 티볼리부터 디자인과 가성비로 사는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현대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급 브랜드만의 헤리티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네시스가 국내에서는 적어도 고급차 브랜드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각인을 시켜놓고 있고, 그만큼의 고부가 가치를 입혀서 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토레스가 판매량이 좋다고 해서 현기차 긴장, 기아 스포티지 등 경쟁 모델 바짝 긴장, 소렌토 산타페 긴장해, 아주 긴장충들이. 그런데 현대기아가 이 모델 하나 가지고 긴장을 하겠습니까? 쌍용이 오히려 지금부터 긴장하고 다음 차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고객 확보 안 하고, 신기술 투자 안 하고, 친환경차 개발 안 하고, 품질 개선 안 하고, 고객 니즈 만족 못하면 티볼리 꼴 나는 겁니다. 티볼리 판매 그래프만 보면 답이 나오죠. 2015년도 쌍용차 내수 판매량 중에서 거의 절반이 티볼리일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2018년도까지도 잘 나갔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후발주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소형 SUV 인기에 가세를 했다는 거예요. 니로, 코나, 스토닉 이렇게 말이죠. 2019년도에는 셀토스도 나와서 티볼리를 바짝 따라잡습니다. 이 후발주자들의 제조사 현대기아가 자본과 기술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쌍용차에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 담그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프상에서 현대차, 기아 모델 다 합치면 티볼리 판매량 3배가 넘어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상품성 높여서 소형 SUV 신차 출시하는 동안 쌍용차 뭐 했습니까? 2019년 2월에 티볼리 에어랑 크게 차이 없는 뷰티풀 코란도 내놓고, 그러고 2019년 10월에 티볼리 에어 단종시키고, 코로나 덕분에 차박 열풍 부니까 2020년 10월 티볼리 에어 재출시하는 뻘짓거리를. 이러니 현대차, 기아가 긴장을 해요? 긴장 안 합니다. 토레스 판매량 높아졌다고 해서, 토레스 계약자가 6만 대나 된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 대기 기간이 엄청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는 더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차량을 구매해서 티어다운, 즉 해체를 하고 분석합니다. 해체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이랑 같이 해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들을 보며 분석을 해야 특허를 피해가면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상품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토레스 전시차만 봤는데도 디자인 말고는 참고해서 가져올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말도 딱 이 가격대에 나올 차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현대차, 기아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차 절대 못 만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요즘은 아반떼마저도 도어 윈도우 프레임 용접 안 하고 프레스로 찍습니다. 그런데 토레스는 여전히 도어 윈도우 프레임에 용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시트 메모리 기능 옵션이 없어요. 예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가 본 쌍용 토레스 영상의 댓글로 메모리 시트가 왜 필요하냐, 나만 타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존중은 못 해주겠는 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아반떼 기본 모델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고 옵션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레스는 선택조차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심지어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면 승하차 할 때도 시트가 뒤로 빠지면서 타고 내리기 편하죠. 그걸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플로팅 타입 사이드미러 적용해놓고도 시야 확보는 크게 차이가 없죠. 아니, 시야 확보도 더 안 될 거면 기존의 A필러 타입 사이드미러 사용한 렉스턴이나 쿨언더 거 가져다가 써서 개발비라도 아끼지 뭐타러 플로팅 타입으로 새로 개발했나요? 네 번째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 안 됩니다. 아니, 이 정도는 개발 때부터 넣을 생각을 해야지 판매하고 거의 1년 지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본 내비 성능이 경쟁사 대비 좋은 것도 아니면 적어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되도록 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볼 수 있도록 개발 요구 사항에 넣어야죠.
이게 무슨 최신 기술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렉스턴도 넣었으면서 왜 이걸 애초에 넣질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이거 네 가지만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에서 뭔가 배울 만하다고 가져올 만한 게 없어요. 이렇다 할 신기술도 없고 요즘 웬만한 차, 심지어 경차인 모닝에도 내비에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데 이것도 없이 나오는 차에서 도대체 뭘 배우겠냐고요. 물론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가는 와중에 개발되어 판매가 된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출시가 된 것도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경쟁력 없는 제품을 마냥 사주진 않습니다. 쌍용차는 계속해서 경영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경영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만큼 투자비를 확보를 못해요. 투자비 확보를 못하면 신기술도 도입 못하고 그러면 품질을 개선하던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판매를 통해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비를 확보하고 다시 신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제조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를 가지고 가성비가 좋아서 산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가성비뿐만 아니라 진짜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수익 모델도 있어야 합니다. 티볼리도 디자인과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는 건 동시에 쌍용차에게는 큰 돈이 안 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많이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익 모델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수익, 고부가 브랜드나 모델이 없는 쌍용차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건 규모의 경제입니다. 생산 수량이 많아야 단가가 낮아져서 마진이 높아지는데 쌍용은 협력사들을 설득할 만한 수요가 불명확해서 마진, 다시 말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때는 쌍용차가 체어맨이라는 현대 에쿠스와도 대적할 만한, 경쟁할 만한 그런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되니까 다시 일어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고 원래 그때 그 쌍용차라는 그 가치를 다시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힘듭니다. 그러면 쌍용차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KG그룹에서 투자를 하고 밀어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노조가 아무리 협조를 해준다고 한들 현재까지의 쌍용차 경영진은 티볼리를 이을 만한 매력적인 신차를 내지 못했고 뷰티풀 코란도와 같은 애매한 포지션의 신차 개발을 결정했으며 디자인도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 같은 잘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경영 형태가 계속되어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신차에 대한 컨셉이나 수요 예측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하면 안 됩니다.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아슬란이나 벨로스터 같이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라인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내수에서 안 팔리면 쉽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차 하나만이라도 실패해버리면 회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쌍용차의 미래는 곽재선 KG그룹 회장 손에 달려있다는 건데 다행인 것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쌍용차 오비, 즉 오래된 임원들을 상당 인원 내보냈다는 것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BYD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존의 경영 환경이나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기차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기술 협력사가 중국이라는 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면 모를까 쌍용은 미국보다는 내수 시장이랑 유럽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 국산 배터리 회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동차 판매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빨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개발되어야 하고 전기차 생산에 더 최적화된 공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니치 마켓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뛰어들지 않았던 소형 SUV를 만들었더니 현대차 기아가 들어왔죠. 지금이야 국산 픽업 트럭은 독보적인데 언제 현대차 기아가 전기 픽업 트럭으로 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빨리 선점해야 돼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개발할 기간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안 되면 마그나라던가 다른 기업들의 플랫폼을 구매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죠. 만약 쌍용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리콜이든 뭐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영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기술력이 없다면 차라리 관련 분야에서는 전용 플랫폼을 구매를 함으로써 만약의 상황, 즉 화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품질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꼭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쌍용차에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토레스로 상승 분위기죠. 잘 팔린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쌍용이 고객들과의 소통적인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쌍용차 소비자들이 쌍용차를 더 믿고 타기 위해서는 쌍용은 계속 경영이 돼야 돼요. 운영이 돼야 합니다. 파산이 되면 안 돼요. 부도가 나면 안 돼요. 기존의 쌍용차를 믿고 구매해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경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신차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들이 주식 거래 정지가 풀림과 동시에 빨리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지금 완성이 안 된 개발 중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쌍용차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